섹시한 러블리즈죠. 우리 만날래 내려줄 할 말이 있어. 우리 만나자 물어볼 게 있으니까. 아주 내 맘에 꽃가루 갖고 다니거라. 널 위해서 해주고픈 일들이 좀 많아. 너는 내 destiny, 날 끄는 gravity.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. 너만 보잖아. 너는 내 destiny, 떠날 수 없어. 난 나의 지구야, 내 하루의 중심. 네, 사실 요즘에 걸그룹 음악 중에서 이런 마이너 성향으로 진행되는 음악은 거의 듣기가 힘든 편이거든요. 그쵸. 근데 과감하게 이렇게 그 데스티니 같은 마이너 진행을 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. 네. 혹시 예전에 뭐 이별의 그늘이나 좀 뭐 흩어진 나날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. 네. 이번 노래에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뒀는지가 궁금하고. 맞는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 러블리즈 1집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관계가 지속되고 서로에게 음악적인 조언을 해주게 될까라는 생각은 못했어요. 근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원피스와 함께지만 보여주고 싶은 음악적인 색깔,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결정적으로 대중음악 프로듀서로는 신스팝, 완성도 높은 신스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아마 그것 때문에 아이돌 음악계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나이와 관계없이 완성하고 싶은 장르가 그런 신스팝 계열의 음악이다 보니까 저의 어떤 그런 아까 페르소나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과감하게 투영이 되는 것 같고요. 마이너 코드는 제가 데뷔 때부터 특히 대한민국의 리스너들의 취향 중에서 조그만 마이너 풍의 음악이 나오면 그걸 하나의 그냥 큰 묶음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한 20몇 년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게 단순히 저의 예전 곡 몇 곡과 비교되는 색깔이라기보다는 마이너 곡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정서, 대표적인 정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메이저 특히 락앤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분위기로 여러 수십만 곡이 탄생하듯이 마이너도 하나의 어떤 그런 큰 리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데스티니에 대한 탄생 배경은, 그러니까 비화는 자, 러블리즈 친구들이 처음에 3번의 곡을 다 짝사랑, 그걸 한 번은 캔디처럼 달콤함에 비유를 했었고, 또 한 번은 수줍은 안녕으로 고백을 했고, 또 정말 이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던 재채기에도 비유를 했었는데 어디에도 그 짝사랑이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. 그래서 사실 짝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도 주지만 동시에 굉장히 사람을 외롭고 비참하고 또 쓸쓸하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과감하게 그럼 그 짝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소녀들의 마음을 노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방향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아침에 댓글을 보고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가 괜히 이 어린 친구들을 90년대로 소환하는구나. 근데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그런 90년대, 80년대에 대한 느낌이 반갑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쯤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이 아닐까. 저희가 데뷔곡인 캔디젤리 러브부터 안녕 아추까지 풋풋한 감성과 상큼한 모습을 보여드린 소녀 3부작이었다면 이번에는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새로운 러블리즈의 시작점이라는 뜻에서 앨범 타이틀을 뉴트럴러지로 정했습니다. 너는 내 destiny, 떠날 수 없어. 난 나의 지구야, 내 하루의 중심. 마이너도 하나의 어떤 그런 큰 리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데스티니에 대한 탄생 배경은, 그러니까 비화는 자, 러블리즈 친구들이 처음에 3번의 곡을 다 짝사랑, 그걸
한 번은 캔디처럼 달콤함에 비유를 했었고 또 한 번은 수줍은 안녕으로 고백을 했고 또 정말 이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던 재채기에도 비유를 했었는데 어디에도 그 짝사랑이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. 그래서 사실 짝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도 주지만 동시에 굉장히 되게 음악적인 조언을 해주게 될까라는 생각은 못했어요. 근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원피스와 함께지만 보여주고 싶은 음악적인 색깔,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결정적으로 대중음악 프로듀서로는 신스팝, 완성도 높은 신스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아마 그것 때문에 아이돌 음악계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나이와 관계없이 완성하고 싶은 장르가 그런 신스팝 계열의 음악이다. 없어 날 지구야 내 하루의 중심 네. 사실 요즘의 걸그룹 음악 중에서 이런 마이너 성향으로 진행되는 음악은 거의 듣기가 힘든 편이거든요. 그쵸. 근데 과감하게 이렇게 그 데스티니 같은 마이너 진행을 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. 네. 혹시 예전에 뭐 이별의 그늘이나 좀 뭐 흩어진 나날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. 네. 이번 노래에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뒀는지가 궁금하고. 맞는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 러블리즈 1집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관계가 지속되고 서로의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. 바로 윤상 선배님이 프로듀싱한 러블리즈죠. 우리 만날래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우리 만나자 물어볼 게 있으니까 아주 내 맘에 꽃가루 갖고 다니고 널 위해서 해주고 일들이 좀 많아 너는 내 destiny 날 끄는 gravity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 너만 보잖아 너는 내 destiny 떠날 수 보니까 저의 어떤 그런 아까 페르소나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과감하게 투영이 되는 것 같고요. 마이너 코드는 제가 데뷔 때부터 특히 대한민국의 리스너들의 취향 중에서 조그만 마이너 풍의 음악이 나오면 그걸 하나의 그냥 큰 묶음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한 20몇 년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게 단순히 저의 예전 곡 몇 곡과 비교되는 색깔이라기보다는 마이너 곡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정서, 대표적인 정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메이저, 특히 락앤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분위기로 여러 수십만 곡이 탄생하듯이